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챔프라는 논문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은 Competition Level Dataset for Fine-Grained Analysis of Atoms Mathematical Reasoning Capability라는 논문 이름을 갖고 있고 이번에 ACA 2024 Findings에 어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PISR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을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이 논문의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어떤 Fine Grained Analysis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셋을 제안한 논문이고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LLM이 매스 프로블럼,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해결을 할때 단순히 문제만을 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컨셉, 즉 수학 개념과 힌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도움을 같이 제공해서 세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안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답변을 생성을 하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간 리즈닝 단계의 평가에 앞서서 LLM은 이 COT,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 프롬프트를 통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수학적 추론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예시와 같이 이 COT의 예시인데 COT나 셀프 컨시스턴시와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 중간 리즈닝 단계를 생성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수학 문제 평가 데이터셋은 최종 정답의 정답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 LLM이 중간 단계에 대해서 부가 정보가 유용한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추론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설명과 해결책만 제시하는 데이터셋들이 많고, 그러니까 즉 문제랑 정답만 제시하는 데이터셋들이 많고, 문제에 도움이 되는 개념이나 힌트를 제공하는 데이터셋은 존재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비슷한 데이터셋을 살펴봐도 이 PRM의 800K라는 데이터셋은 뭐 12,000개의 문제에 대해 솔루션 각 단계를 정답, 오답, 중립으로 레이블을 지정해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셋이고, 이 펠름이라는 데이터셋은 비슷하게도 GSM8K와 매스 문제에 대한 솔루션 레이블을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은 사람이 직접 레이블을 지정하나 챔프는 LLM을 통해 레이블을 지정했다라는 것이 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솔루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힌트나 개념 같은 수학적 그런 부가 정보들을 같이 제공한 게 이 챔프의 큰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챔프라는 이 제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말 그대로 문제에 대한 부가 정보를 같이 제공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이고 이 부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래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LLM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이고, 두 번째는 LLM에게 어떻게 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이고, 세 번째는 동일한 개념을 적용한 문제를 학습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을지이고, 네 번째는 모델에 관련성이 없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념이 제공되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메소드, 즉 챔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챔프의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총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A단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270개의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의 문제를 수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세제곱 플러스 3은 뭐 4y, 뭐 y 플러스 1 이런 수학 방정식을 이제 문제를 수집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각 문제마다 유효한 개념과 힌트를 제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은 a 세제곱, 뭐 풀마 b 세제곱은 이러한 수식을 이제 예시를 들고 있고
힌트는 x세제곱은 y를 포함한 두 요소의 곱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LLM에서 생성된 솔루션의 정확성을 사람이 직접 판단하고 추론의 첫 번째로 잘못된 단계에 추가 작성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고, 즉 솔루션 자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제 또 구성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렇게 부가 정보와 솔루션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을 작성함으로써 LLM의 솔루션 검증 능력을 벤치마킹하고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제안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예시로 이제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뭐 당연히 뭐 프로블럼 아이디는 그냥 인덱스 넘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프로블럼이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뭐 기존에는 이 앤서 답변과 어떤 솔루션 스텝,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즈닝 스텝이 이렇게 부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 컨셉 그리고 힌트라고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같이 제안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수집은 이 데이터셋 제작 같은 경우에는 논문 저자가 전적으로 수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평가라는 것 자체가 LLM이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쉽도록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다시 작성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로 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증명해라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이 증명해라라는 어떤 답변의 평가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가장 작은 값은 무엇인가처럼 이 값이 바로 평가를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다시 작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0개의 문제를 수집하고 있고, 5가지 항목, 추론 80문제, 다항식 50문제, 수요 50문제, 부등식 50문제, 조합론 40문제 이렇게 수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힌트,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부가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고요. 먼저 개념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나 정리와 같은 일반적 수학 지식을 의미를 하고 있고, 예시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 플러스 y 그리고 x 마이너스 y 같은 어떤 이 공식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예시가 있고, 힌트는 문제별 요령이나 전략을 제공하는 그런 힌트 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양쪽에 1을 더하기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적 공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한 게 힌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First Along Steps라고 하는 FWS라고 이제 제가 계속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주석은 이 LLM에서 생성된 솔루션에서 추론 단계의 오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주석을 어노테이션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솔루션, 즉 추론 단계가 올바른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잘못된 단계의 발생을 어노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산술적 오류나 미스리딩과 같은 객관적인 실수를 의미하며 전략과 같은 주관적 평가는 포함하지 않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이제 스태틱스, 그러니까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문제 540개, 개념 54개, 그리고 힌트 330개, FWS, 그러니까 솔루션 스텝의 첫 번째로 잘못된 그 주석은 54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문제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개념 또는 힌트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통계량을 봤을 때 각 통계 어떤 프로블럼 솔루션의 어떤 개수나 아니면 뭐 컨셉의 어떤 개수는 아래 통계량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은 실험이 이제 거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실험 파트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떤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문제와 답변 그리고 뭐 리즈닝 스텝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제 수학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그 외에도 뭐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이나 힌트를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LLM이 정말 이 힌트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유용한 효과가 있는지를 어, 실험 단계에서 분석을 많이 했고, 이 분석을 하기 위한 어떤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험의 셋업은 10가지 모델을 평가를 하고 있고, 뭐 GPT 계열과 팜2, 라마 계열, 그리고 미스트랄 계열 이렇게 4가지의 어떤 그룹을 이제 실험으로 이제 제공을 했고, 파라미터는 아무래도 생성을 이제 똑같이 하기 위해서 템퍼러처는 0, 그리고 컨텍스트 크기는 최소 1024 토큰을 이제 설정을 함으로써 모델이 이 답변을 충분히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델이 잘못된 추론으로 올바른 최종 답변을 출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학습 데이터셋에 이런 데이터셋 유형이 포함될수록 해당 경우가 많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델한테 생성되는 이제 최종 답을 어떻게 간주를 할 것이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래 4가지 답변 유형 중에 실제 정답값으로 가장 많이 생성되는 답 유형을 최종 답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yes or no의 형태로 이제 되고 있고, 누메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를 이제 답으로 생성하는 경우,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수학적 어떤 이론을 이제 답변으로 이제 두고 있고, 이니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답변을 이제 이런 수학적 대수관계, 뭐 증명, 이론 그런 답변의 베이스라인 앤서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든 단계를 사람이 직접 평가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오토매틱 이밸루에이션을 이제 따르고 있는데요. 정답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GPT-4를 활용하여 유사도 기반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아래 예시처럼 어떤 노 솔루션과 노는 어떤 동등한 비슷한 답변인데, 이 두 답변을 동일하게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unsolvable과 expressible, impossible to solve라는 어떤 답변도 비슷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답변들을 비슷하게 간주하기 위해서 GPT-4를 활용해서 유사도 기반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첫 번째 단계는 모델의 단계별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모델의 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답안을 기준으로 요약문을 채점한 후에 두 답안 간의 의미적 유사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GPT-4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이제 적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적합성 검증도 했는데요. 500개 예제를 대상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된 답이 정확한지, GPT-4가 정답에 주어졌을 때 요약된 답을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하고 있고, 97%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서 이 평가 방법이 되게 유용하다라고, 적합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GPT 프롬프트의 이제 예시로, 그러니까 요약문 생성의 예시는 아래와 같은 이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고, 이 시스템과 유저의 이제 턴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주고 있고, 최종적으로 이 파이널 앤서 서머리라고 하는 요약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롬프트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적 유사도 기반 평가, 그러니까 모델이 이제 요약된 문장과 실제 답변 간의 어떤 의미적 유사도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레퍼런스 앤서와 스탠스 앤서를 이제 두 답변을 GPT-4를 활용해서 이제 점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correct, incorrect, 그리고 부분적으로 맞는지 이렇게 답변을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자면, 프롬프트는 제로샷, 그러니까 인컨테스트 이그젠플을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퓨샷
이그젠플을 주었을 때, 그리고 COT 프롬프트 추론 단계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프롬프트에서 모델 성능을 측정을 하였고, 당연한 예상 결과일 수 있겠지만 모델 사이즈가 크고 최신 모델일수록 더 성능이 우수했다라고 이렇게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솔루션은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여기서 이 3분의 1 솔과 3분의 2 솔이 중간 단계 솔루션을 이제 같이 제공을 하는 건데, 이 중간 단계 솔루션은 이 제로샷과 5샷에 비해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이 5샷은 성능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그젠플을 많이 주면 줄수록 어떤 편향된 예시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틀릴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주어졌을 때의 이제 예시고, 이 개념은 수학 공식을 의미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모델이 이 수학 공식이라고 하는 이제 흔한 어떤 지식들을 이미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특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정 방법은 어떻게 구분을 했냐로 봤을 때, 이 NoC라고 하는 부분은 No 컨셉이라고 해서 개념이 없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개념을 주지 않는 프롬프트이고, 다이렉트는 프롬프트에서 직접 개념을 제공한 경우, 루트는 상위 하위 개념의 두 가지 개념을 제공한 경우, 네임은 모델한테 개념의 이름을 검색하도록 요청한 후에 이 개념의 정보를 활용한 프롬프트이고, 이그젠플을 개념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프로블럼은 개념을 사용하는 샘플 문제와 단계별 해결 방법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렇게 6개의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한 결과 어떤 가장 성능이 좋은 특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개념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일관적으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수학 공식이기 때문에 흔하게 학습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힌트 같은 경우인데요. 힌트는 without 힌트와 with 힌트는 without 힌트는 힌트가 없는 경우, with 힌트는 힌트가 있는 경우를 힌트가 있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힌트는 말 그대로 창의적인 정보가 많기 때문에 LLM이 이미 학습했을 가능성이 적어서 가치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LLM의 성능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며, 모델의 기존 성능이 높을수록 성능 향상이 더 두드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 그러니까 미스리딩을 제공했을 때 성능 저하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 이 팜2 미디엄과 라마2 모델은 약간의 개선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5개념이, 그러니까 잘못된 개념이 모델의 성능에 일관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이 잘못된 개념이든 간에 어쨌든 모델한테 흔하게 좀 학습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성능의 어떤 등락에는 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실험은 Full Solution Accuracy라고 해서, 앞선 분석들은 최종 점단 여부가 모델의 수학적 능력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중요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잘못된 추론이 정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델 성능이 부풀려질 수 있으며, 예 아니요 답변이 있는 질문의 경우에는 더욱 악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솔루션 정확도가 최종 정답 정확도보다 훨씬 낮은 그런 실험 결과를 이제 야기를 했는데요.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이 이 풀 솔루션, 그러니까 솔루션의 정확도를 측정했을 때가 이 답변을 측정했을 때보다 성능이 낮은 경우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LLM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제에 맞는 답변을 그냥 외우고만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LLM이 이런 수학 문제를 풀 때 세분화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솔루션 베리피케이션인데, 이 실험의 이제 셋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목적 같은 경우에는 LLM이 솔루션 해결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실험을 진행한 그런 케이스고, 두 가지 프롬프트가 있는데, 프롬프트 only라는 프롬프트는 이
컨셉과, 그러니까 개념과 힌트를 주지 않는 프롬프트이고, 오직 문제만 준 프롬프트이고, 프롬프트 플러스 C 그리고 NH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함께 그 컨셉, 그리고 힌트를 준 프롬프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앞에서 FWS라고 했던 각 솔루션에서 첫 번째로 틀린 스텝에 대해 사람이 직접 검증을 함으로써 어노테이션을 매긴 그렇게 프롬프트로 보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예시처럼 이렇게 레퍼런스 솔루션과 스턴트 앤서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주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 먼저 첫 번째로 아웃풋 저지먼트 타입이라고 해서 이 퍼스트 어롱 스텝을 생성하는 경우는 해제 FWS, 그리고 no mistake는 정확한 솔루션을 생성하는 경우, 그리고 invalid는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측정을 하였고,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실제 정답인데, 이 실제 정답과 어떤 경향성이 숫자가 가장 비슷한 게 좋은 그런 모델의 성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GPT-4가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장 유사한데, 그래서 GPT-4가 이 솔루션 검증 능력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라마2나 미스트럴 7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한 저지먼트를 많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파라미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오답을 많이 생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팜2 미디엄과 라마2 70빌리언은 파라미터 사이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 노 미스테이크를 많이 생성을 함으로써 좀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정확한 정답을 얻기 위한 솔루션 검증 능력이 아직 LLM한테 부족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저지먼트 코렉트니스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구문적으로 정확한 저지먼트, 즉 해제 FWS와 노웨스테크의 아웃풋을 분석을 한 이제 케이스고, 베리피케이션 모델한테 레퍼런스 솔루션을 부여를 함으로써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솔루션 X, 그리고 체크가 준 경우인데, 여기 보는 것처럼 체크를 준 경우가 X를 준 경우보다 답변을 좀 더 많이 맞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GPT-4는 터보보다 FWS를 이제 10% 능력은 떨어지지만 오류가 없을 때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제 컬럼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얼리는 솔루션 베리피케이션이 실제 정답 앞에 있는 경우이고, 그러니까 실제 정답 빨간색 있는 박스보다 X가 이제 솔루션 베리피케이션인데 앞에 있는 경우, 레이트는 뒤에 있는 경우, 그리고 스펄은 이제 오류가 없지만 식별하는 경우, 미스는 실제 정답을 놓친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리피케이션 오브 레퍼런스 솔루션의 결과로는, 그러니까 많은 모델들이 레퍼런스 그라운드 트루스 솔루션을 식별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된 해제 FWS를 이제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그라운드 트루스 솔루션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GPT-4가 좀 가장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디스커션 같은 부분에는 결국에는 이 수학적 개념 및 힌트를 추가한 수학 문제 데이터셋인 챔프를 소개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를 봤을 때 LLM의 검증 능력 및 컨텍스트 관련 추론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실험 결과 최종 정답의 정확도가 높더라도 많은 모델의 추론 단계에서 잘못 생성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LLM의 수학적 추론 능력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계점 같은 경우에는 적은 데이터 수를 했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의 양이 이제 좀 한계점이고, 데이터셋 오염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데이터셋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수학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부가 정보, 즉 개념과 힌트를 제공함으로써
모델의 이 개념과 힘틀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좀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PISL을 진행한 DSPA 석사과정 이상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